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국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볼 단어는요, 지금 보니까 통일신라 발해. 그래. 우리가 앞서 막 삼국통일과 관련한 내용, 그 전에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의 그 항쟁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끝났구나. 이거 뭐 재밌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테마를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째 테마. 배틀 로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건 뭐 일본 원작인 만화이자 뭐 영화로도 나왔었던 어떤 작품이 있는데, 소재가 뭐 이런 것도 얘네들은 만드네. 좀 흥미롭게 보기도 했었던 뭔가가 있었어요. 자, 요거와 관련한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한 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상에서 일본에서는 학생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생존하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극한의 생존 게임에 무작위로 이제 특정 학교가 선발이 되면은 이들을 이제 무인도 같은 데에서 최후의 1인까지 남게끔 하는 뭐 이런 희한한 상황을 영화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지에 갑자기 어떤 곳으로 끌려가서 이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마지막 최후까지 살아남게끔 해야 되는 미션을 받게 돼요. 그래요. 상당히 학생들 이 영화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겠죠. 두려움을 느끼다가 학생들은요,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친구, 우리의 학우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다가 결국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모습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서로 공격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자, 누가 두각을 드러낼까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싸움 잘하고 막 힘 좀 있고 이런 친구들, 막 일진 같은 친구들이 두각을 드러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오호, 놀랍게도요. 연약해 보이는 여학생이 살아남아요. 이게 최후의 1인이었었거든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무한의 생존 게임 같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글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기보다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앞서 삼국통일도 그러지 않았나요? 신라가 삼국통일했죠. 신라가 제일 셌나요? 글쎄, 어찌 보면 고구려가 제일 세지 않았나? 백제가 문화는 또 발전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신라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통일된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존 게임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통일했다라는 내용을 앞서 봤었어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당 전쟁까지 치렀어요. 예, 한숨을 돌렸어요. 통일 이후에 신라는 나름대로 이제 평화로운 이런 시기가 다가오겠죠. 자, 이런 엄청난 대업을 이루었었던 신라의 왕, 문무왕이에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당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삼국통일을 완성했죠.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낸 거예요. 당이 우리를 다 차지하려고 했었잖아. 그렇지? 이 사람이 문무왕이야. 이 사람 아버지가 백제 멸망까지 보고 죽었었던 무열왕 김춘추였었던 겁니다. 그래요. 문무왕은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났어. 드디어 한반도가 하나, 신라라는 하나의 나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문무왕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삼국 통일은 됐는데 옛날 백제 지역 있는 주민들 나한테 반기를 들지 않을까? 통일해낸 직후에 이제부터 저희는 모두 다 신라의 사람들로 살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라고 할까요? 기회만 잡으면 내가 다시 뒤집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무왕이 지방 세력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이라는 관리들을 파견해요. 야, 그 지역에서 나한테 이렇게 막 반발하는 사람들 있는지 잘 감시해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아직 뭔가 살짝 불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문무왕 때도요. 보니까 이 주변의 귀족들이, 지배자들이 왕을 모시는 이 지배자들, 그 다음에 통일 과정에서 활약했었던 이런 사람들, 뭔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해. 여기서 잘못하면은 신라가 통일 직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달성했는데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다음 왕,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이 왕이 됐는데 뭔가 불안하다 이거예요. 왜? 통일된 직후에 모든 세력들이 이 왕을 다 따르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했던 사람 중에서 뭔가 약간 좀 왕족들에게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약간 반기를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때 움직임 하나가 포착이 돼요. 당시 이전에 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했던 공신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김흠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흠돌은 신문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면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우리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잘 안 챙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의 반란을 도모하려는 막 움직임을 슬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신문왕이 알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생존 게임이에요. 신문왕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근간이 이제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왕의 장인인 김흠돌, 이 반란 준비를 역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흠돌을 체포하고 그리고 처형합니다. 이게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문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위기가 될 뻔한 상황을 결국 해결을 한 겁니다. 신문왕은 그래서 뭘 할까요? 이 신문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야겠다. 신라라는 국가가 다시금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다시 흔들리면은 이전에 삼국시대로 돌아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거예요. 자, 이런 김흠돌과 같은 당시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족의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진골 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족이 진골이에요. 이런 진골 귀족들이 왕한테 덤비지 못하게끔 어떤 조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조치를 좀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자, 신문왕이요. 귀족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귀족들한테 지급하는 일종의 관리가 일하면은 월급처럼 지급하는, 옛날에는 뭐 월급으로 준 게 아니라 어떤 권리 같은 걸 줬거든요. 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대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관료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귀족들한테 일한 대가로 주겠대요. 관료전이 무엇인가? 수족권이란 걸 주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수족권은 자, 관리가 국가처럼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자, 국가는 세금을 걷잖아요. 그치? 땅 주인들에게 막 세금을 걷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살림살이로 쓰겠지. 그 권리 일부를 관리한테 주는 거야. 너 A 관리 있잖아. 너한테 이 지역 세금 거둘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국가처럼 세금 걷어서 그거를 자기 월급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제도인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야.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 그 비슷한 제도가 뭔가 노급이라는 제도예요. 자, 노급은요. 좀 아까 얘기했었던 세금만 걷는 게 아니야. 너 이 지역에서 세금도 걷어.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네가 막 일을 시키고 부려먹을 수도 있어.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노동력, 일하는 거를 노동력이다, 노동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노동력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거, 이걸 징발한다 그래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했었던 기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귀족들은 내가 이 지역에서 세금도 걷고 백성들도 마음대로 부려먹고 할 수 있었던 건데 신문왕이 뭐 한 거냐? 야, 세금만 걷어. 그리고 기존에 이걸 없애니까 세금만 걷고 노동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지 마.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월급을 깎은 거예요. 예. 공무원들 월급을 깎은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너무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권리 일부를 국가로 해서 국가의 재정으로 가져오겠어. 국가의 권리로 가져오겠어. 즉 귀족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약화시키는 거야? 왕인 나한테 대들면 안 되잖아. 이전에 김음돌처럼. 그래서 신문왕은 뭘 하고 싶은 거냐? 왕의 힘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왕권 강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노급을 폐지했었던 정책이에요.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의 힘을 약화시켜 놓겠다. 그래서 내가 생존 게임의 최후 1인 승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라의 그 틀을 더 굳건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제도도 정비할 겁니다. 이거 뒤에서 볼 거예요. 군사제도도 정비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겁니다. 자, 신문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왕인 내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어.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에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나의 사람 키우고 싶겠죠. 그 다음에 똑똑하게 만들고 싶겠죠. 그 학문을 유학이다라고 할 겁니다. 공자님, 맹자님의 학문 사상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문왕이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신라의 통일된 이후의 신라를 흔들릴 수 있었던 신라를 굳건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었었던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성덕왕이라는 왕 때 백성들한테 농민들한테 정전이라는 토지를 주기도 할 거예요. 예, 정전이라는 토지를 주었다. 그래, 국가가 백성들을 챙기면서 신라의 이 틀,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자, 경덕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때 뭔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방심하고 뭔가 좀 마음을 놓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거잖아. 그죠?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신라도 이제 뭔가 굉장히 탄탄해. 이쯤이면 됐어. 귀족들한테 노급 줘도 돼. 귀족들은 앞서 본 것처럼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관료전은 귀족이 받는 게 적은 거예요. 노급을 없앴죠. 노급은 귀족이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걸 받고 많이 받았던 걸 포기한 거거든. 그러면은 관리들 입장에서, 즉 귀족들 입장에서는 신문왕 때, 이전 신문왕 때 어떻게 한 거냐? 내가 받는 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귀족들 입장에서는 왕한테 얘기하겠죠. 옛날에 많이 받던 거 좀 해주세요. 경덕왕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뭐 힘이 세고 왕이 힘이 센데 얘들 뭐 그냥 달란 대로 줘도 돼. 방심했어. 노급이 부활됩니다. 예, 노급이 부활됐다라는 거는 귀족들, 왕족인 진골들의 세력이 다시금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네요. 그럼에도 경덕왕은요, 그래, 괜찮다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합니다. 자, 이때 경덕왕 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랑 다시 손을 잡아요. 다시 손을 잡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신라와 당나라는 앞서 삼국통일 과정에서 나당 동맹이었었죠. 근데 전쟁하지 않았나요? 동맹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깨진 상태로 있다가 이전에 신라와 당이 다시 손을 잡아요. 이 경덕왕이라는 왕 때, 이 신라를 좀 세련되게 만들고 싶어요. 당시 선진국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래, 우리도 중국처럼 뭘 좀 바꾸자. 이름들을 좀 바꿀 거야.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임진석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름을 뭐 바꾸는 거예요. 응? 뭐 토니, 뭐 스티븐, 예, 조엘,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바꿔. 신라도 막 이름을 바꿔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인천 아시죠? 인천. 인천 거기 도시. 인천이 원래 인천이 아니었어요. 옛날 이름은 미추홀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식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미추홀, 지금 들으면 좀 어색하죠? 그치? 당시 신라가 미추홀이 뭔가 촌스럽다고 느낀 거야. 또 뭐 있냐? 지금 대구 있죠? 대구의 옛날 이름이 달구벌이었었어요. 굉장히 예쁘기도 한데, 뭔가 옛날 우리 이름이에요. 신라가 당시에 달구벌, 좀 촌스러워. 전주 있죠? 전주가 원래 완산이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중국 이름처럼 바꾼 거예요, 다 지명을.
그게 미추홀이 인천이 되고 달구벌이 대구가 되고 완산이 전주가 되고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다 중국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중국식이었던지 우린 지금 모르죠. 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 중국의 지명에 보면요. 뭐 주로 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광주. 중국에도 광주가 있어요. 광저우라고 들어보셨어요? 광저우. 예, 우리나라 광주가 있죠. 그게 중국 스타일로 우리가 바꾼 거예요. 경덕왕대야. 아, 경덕왕대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뭔가 좀 세련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 뭔가 방심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 귀족들 퍼줘도 돼. 뭐 중국처럼 바꾸면 내 힘이 세지는 것 같아. 그래요. 이름도 바꾸자. 뭐 국학, 아까 국학이 뭐였었냐면 신문왕 때 교육기관이었거든요. 이것도 중국 이름처럼 바꿔요. 태학감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좀 방심하신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 거 하나 더 만들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근데 신라가 뭔가 조금씩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 단원에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내용은 신라가 통일하고 신문왕 때 아주 강력한 단단한 신라를 다시 만들었었는데 근데 뭐 뒤에 뭔가 조금 이상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자. 자, 신라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게요. 신라가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막 하는데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 가장 중요한 조직이 집사부라는 조직이에요. 집사부라는 조직, 그 조직의 이름인데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 직책이 시중 또는 중시라고도 하는데 이 시중, 중시 장관이 최고 권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관들을 만들 거예요. 뭐가 많죠?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신라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었군요. 뭐 한 14개 될 거거든요. 포함해서. 그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관리들이 말이에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해서. 너 똑바로 일하겠어. 야, 일하라고 시켰더니 말이야. 막 혼자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하는 이런 부서를 만들기도 할 건데요. 사정부라는 기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기관들, 신라와 관련 있는 기관이구나. 집사부, 사정부. 예,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관리할 겁니다. 자, 지방은요. 전국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신라가 원래는 통일 전에는 지금의 경상도 일대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영토가 갑자기 뻥 늘어났죠. 신라가 영토가 뻥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넓어진 영토를 나눠서 새롭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만약에 조그만 원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이 한 두세 개가 늘어났어. 막 쓰리룸 막 이런 데로 막. 또는 우리 집이 옛날엔 못 살아가지고요. 뭐 한 15평 막 이런 데 살다가 갑자기 막 엄마 아버지가 잘 되셔가지고 막 40평대 막 좋은데 막 이런 데 이사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 넓어진 방 막 관리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라도 이거 하는 거예요. 전국을 9개 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뭐 경기도, 강원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거 있지. 도 이런 게 있죠. 신라도 주로 끝나는 9개를 둔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수도,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는 서울이죠. 신라의 수도는 경주예요. 당시는 금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신라가 통일된 이후의 지도거든요. 금성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경주거든요. 이게 신라의 땅인데 뭐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 예. 근데 어디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수도가? 가운데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구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딴짓하고 이러는 지방 세력들 감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왕이 사는 수도 비슷한 다른 것들을 두는 거예요. 그거를 작은 서울, 이걸 한자로 바꾸면 소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오소경이에요. 5개의 서울을 둔 거야. 예, 금성이 있고요. 이런 점들이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 자, 그래서
구주와 오소경이라는 행정 단위를 만든 겁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냐? 신문왕 때 만든 거예요. 신문왕, 왕권을 강화시켰었던 그 왕이 넓어진 영토 관리하려고 이렇게 제도도 세련되게 정비를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과 부곡이라는 행정 단위도 있는데 여기 끝나는 지역 주민들은 좀 살기가 힘들어요. 예, 차별도 많이 겪었었던 이런 지역도 있기는 했었어요. 일단 구주오소경 알아두자. 이게 신라 신문왕 때 만든 건데 신라의 제도구나. 자, 그리고 지방에서 나한테 대들지 못하게끔 뭔가 감시하는 사람 파견한다 그랬죠. 이거 문무왕 때 이거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외사정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나한테 막 신라 왕들한테 반기를 들면 어떡하지? 반란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잖아요. 안 되겠다. 야, 너 지방에서 다스리는 너 있잖아. 나한테 충성을 다할 거지? 나 신라의 왕이야. 응? 네가 군대 끌고 와가지고 나 막 괴롭히고 이러지 않을 거지? 그러면 얘기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진짜 얘가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 너 밑에 부하 중에 한 명 나한테 보내. 왜요? 예뻐해 주려고. 뭐 하는 걸까요? 인질이에요, 인질. 네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나한테 힘을 모아가지고 반기를 들고 반란 일으키면은 네가 아끼는 사람 얘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자. 상수리 제도라 그래요. 머무르게 하는 건데 이거 인질 제도예요. 인질을 잡아두는 거예요. 고려 때 이거 비슷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신라가 이렇게 지방을 통제하고 있구나.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볼게요. 자,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군대를 유지합니다. 당연히 유지하죠. 그죠? 군대가 없는 국가는 없어요. 자, 신라가 군사 조직을 만드는데 일단 군대는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수도 중앙에서 유지하는 중앙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운영하는 군대들도 있어요. 중앙군은 9개의 서당 조직이거든요. 뭐 하늘천따지 그 서당이 아니고 군사 조직의 이름이에요. 구서당은요. 옷 깃의 색깔로 부대들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9개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색깔 부대 막 색깔별로 부대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들 말이야. 신라 사람들이야. 당연하지. 신라 군대니까 신라 사람이죠. 아니 근데 얘네들 뭐지? 옛날 백제 사람들이야. 얘들은 뭐야?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민족인 말갈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얘네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싶어. 너희들한테도 이런 별도의 조직을 줄게. 이게 구서당에 있는 거예요. 신라가 통일된 이후에 신라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10개의 정이라는 부대를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구서당과 십정의 군대 조직 이름이에요. 요것도 신문왕 때 만든 거야. 신문왕. 이분께서 되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신문왕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지방도 관리하고 군대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또 교육기관 국학도 만들고 신라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관리도 뽑아야 돼요. 관리를 뽑는 제도는 요거는 뭐 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원성왕이라는 어떤 왕이 있어요. 이 왕 때 관리를 뽑는데 그래 관리를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 봐가지고 관리 뽑아야지.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없어요. 예, 시험 봐서 관리 뽑는 제도는 이거 고려 때 나올 거거든요. 과거제라는 게 있을 건데 신라 때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근데 있는 관리들 또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그래 너희들 어차피 관리될 애들이긴 한데 공무원 될 애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더 높은 관리 더 높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 요걸로 구분하는 제도가 있어요. 독서 삼품과 제도는 책을 어느 정도 많이 읽었는지. 그 독서가 그 독서인가요? 맞아요. 독서 능력에 따라서 그래 책을 많이 읽고 이해를 했으면은 너는 높은 관리, 좋은 관리 직책을 줄게. 너는 좀 별로다. 그러면은 조금 덜 중요한 거 주는 거예요. 이게 숫자 3이에요. 삼품. 상중하로 나누는 거예요.
예, 이런 제도도 신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신라의 체제를, 이 통치 제도를 잘 가꾸고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통일된 이후에. 자, 새로운 국가를 보도록 할게요. 그만, 통일신라 말고 또 있습니까? 통일됐다며. 자, 앞서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 얘기로 비리비리비리비리 잠깐 돌아가 볼게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를 쳤어요. 고구려를 쳤어요. 그리고 당이 신라를 다 차지하려니까 나당 전쟁을 했죠. 이를 극복하고 신라가 통일했죠. 그래, 이거 다 봤잖아. 근데 말이에요. 고구려를 쳤는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지역의 주민들이 당나라로 많이 끌려가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구려도 그랬던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옛 고구려 주민들 당나라로 끌려가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당나라로 막 끌려갔어요. 자, 내가 평생 고구려 땅에 살고 있었어. 근데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당나라로 끌려갔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고 싶어. 고향 가고 싶어.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이런 생각하겠죠. 이 고구려의 주민들이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다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치는 거야. 근데 당나라가 가만둘까요? 고구려 이것들 또 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국한테 대들라고 안 돼. 가혹하게 괴롭히겠죠. 그치? 이렇게 도망가고 괴롭히고 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한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대조영이라는 인물이에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거기에 후손이에요. 이 대조영이 이제 당에 있었던 주민들을 이끌면서 리더십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자. 우리 옛 고향 집으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이 커졌어. 당을 탈출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 얘들아, 성공해. 그럴까? 그럴 리가. 이 고구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아라라고 해가지고 막 괴롭힐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싸워야 돼 또. 싸우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옛 고구려 영토까지 온 거예요. 당나라가 아유 저쯤 되면은 이제 저기서 죽겠지. 내버려뒀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 일대에 한 지역의 자리를 잡아요. 동모산이라는 곳을 도읍으로 하여 산에서 이제 처음에 힘들었겠다. 그래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진이었었는데 발해로 이제 바꿀 거예요. 자, 이러면서 발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발해가 정체가 뭐야? 고구려를 다시 만들자. 고구려 어게인이에요. 다시 고구려. 그치? 고구려를 다시 계승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나라가 발해예요. 근데 옛 고구려 땅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그 옛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도 했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옛 고구려 땅은 저기 시골이에요. 좀 먼데요. 그래서 좀 관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해요. 야, 저기서 굶어 죽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고구려한테 지배당했었던 옛날 고구려에 있었을 때는 그런 민족이 있었거든요. 말갈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말갈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고구려 땅에. 그러니까 옛 고구려 땅이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멸망했죠. 여기에 발해라는 국가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이 고구려 주민들이 쫓겨갔다가 다시 왔죠. 근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요때쯤에 많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말갈이라는 원래는 고구려한테 지배당했었던 이런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해라는 국가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말갈족도 일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든 국가가 발해라는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발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음 왕 무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무왕이 무슨 생각하냐? 우리는 말이야. 중국과는 달라. 당나라가 싫겠죠. 처음에는. 당나라가 이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발해를 처음에 막 괴롭혔잖아요.
당나라가 쓰는 연호 안 쓸 거야. 연호는 매년 세는 단위다라고 해서 저 앞에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를 처음 썼었거든요.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대조영 때도 연호를 썼는데 이때도 연호를 새롭게 쓸 겁니다. 야,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우리 안 써. 우리가 만들어 쓸 거야.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는 거예요. 예. 물론 다음 왕 때는 또 다른 연호로 바꿀 겁니다. 인안 1년, 다음에는 인안 2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쓰는 거 기준? 아니야. 시간은 우리가 정할 거야. 자, 이 무왕이 뭐 했는지는 이름에 써 있어요. 이름이 어디요? 무왕인데요? 대무에? 무왕이야. 뭐? 무력정벌 무왕이에요. 자, 발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인 나라는 어느 국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발해가 지금 건국되고 요 다음 왕이거든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나라는 당연히 당나라예요, 중국. 당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당나라를 얘들이 침입할 것 같은데 막아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왕이 당나라와 이제 대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무왕의 동생이 있습니다. 대문예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동생아, 우리 있잖아. 힘을 키워가지고 당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아니, 당이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형님? 제가 당이랑 좀 대화를 해볼게요. 안 돼. 당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거야. 아니, 대화 좀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당에 대화하러 갔어요. 안 와. 동생아, 어디 갔니? 당나라 편이 돼버렸어. 띠용. 너무 배신감이 느끼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와 함께 형을 치러 오는 거야. 이게 당시 무왕 때요. 자, 발해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청난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 무왕은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당을 물리쳐야겠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 싸우는 겁니다. 당에 대해서 싸우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무력정벌이에요. 무왕이에요. 자, 결국 당나라와 싸우는데 당나라 영토로 막 침범할 거예요. 여기서 활약한 장군 이름이 장문휴라는 사람입니다. 장문휴라는 사람을 파견하면서 병력을 보내는 겁니다. 당나라 군대와 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발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냐? 당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당나라와 싸우면서 장문휴가 활약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발해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국가라 그랬죠. 근데 또 다른 민족이 있어요. 바로 누구야? 말갈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말갈이라는 민족이 발해와 연합을 했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말갈 내에서도 발해랑 친한 말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갈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말갈이 흑수말갈이라는 말갈이에요. 말갈 중에서 우린 발해 싫은데? 우린 중국이 좋은데? 흑수말갈이에요. 당나라가 보니까 얘네 너무 좋아. 야, 너희들이 발해 때리고 와.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와 흑수말갈 이쪽이랑 둘 다 싸우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해가 혼자서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발해가 누구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거냐?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예, 이게 무왕 때요. 그래서 발해가 일본과 편을 먹고 당과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의 입장에서는 내 편이 또 필요해. 누구를 끌어들이냐? 신라를 끌어들여요. 신라와 당이 이전에 나당 전쟁을 치렀었는데 여기서 손을 다시 잡는 거야. 자, 앞에서 신라 얘기할 때 신라와 당이 손을 잡았다가 나당 전쟁에서 서로 싸웠어요. 그랬다가 다시 잡아서 신라가 이제 경덕왕 때 막 중국 스타일로 바꿀 거야. 맞죠? 그 직전이 이때예요. 네, 그래서 신라와 당이 손을 잡고 발해를 치는 거야. 발해는 일본 편이야. 이땐 좀 발해가 힘들었겠다. 그럼에도 발해가 누굽니까? 옛 고구려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을 정벌하면서 영토를 늘려나갈 겁니다. 무왕은 싸우면서 늘려나가는 왕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발해가 당과 싸우는데 한두 번은 싸울 수 있는데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물량전에서 안 돼. 우리는 중국과. 그렇잖아. 중국은 일단 체급이 너무 커요. 그죠?
물리칠 수 있는데 얘들이 계속 덤비면 아우 힘들어.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도 계속 싸우면 이기긴 하는데 싸우는 게 부담스럽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문왕이라는 왕 때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자, 문왕이 뭐 했는지는 이름에 써 있어요. 뭔데요? 문. 그게 뭔데? 문화교류, 문물수용. 어느 나라에 대해서? 당나라에 대해서. 당나라와 손을 잡는 거야, 발에도. 서로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연호는 계속 써요. 중국 거 안 써. 우리 거 쓸 거야.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를 쓸 겁니다. 자, 근데 달라진 게 있죠. 뭐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죠. 친당 외교요. 이거는 앞서 무왕 때랑 좀 다르네요.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중국의 문물을 많이 수용하겠다. 발해가 그래서 이제 싸워서 늘리는 게 아니라 발전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왕은 당나라의 좋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삼성육부라는 제도예요. 자, 요거는 이따가 볼 건데요. 삼성육부는 당나라의 원래 제도예요. 3개의 성과 6개의 부. 행정 조직을, 정치 조직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발해가 보기에 괜찮은 거야. 그래, 가져오자. 우리도 비슷하게 하자. 그리고 당시 발해의 도읍지가 뭐로 바뀔 거냐? 상경이라는 지역으로 바뀔 거고 여기를 상경의 용천부다라고도 할 거야. 이게 발해의 도읍지거든요. 물론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긴 할 건데 문왕 때 바꾸면서 그래, 우리 발해의 수도를 당나라 수도처럼 비슷하게 바꾸자. 왜?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 친구가 공부 잘하고 또는 뭐 예쁜 옷 입고 멋진 옷 입었어요.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발해가 좀 따라한 거야. 왜? 중국이 우리보다는 발전한 국가였으니까 당시에는. 그지? 이게 문왕 때예요. 그죠? 그러면 무왕 때랑 다르게 조금 평화로운 이런 모습이 나오겠네요. 이런 문왕 때 정책을 바탕으로 발해가 점점 발전합니다. 점점 발전해서 이제 발해한테 막 까부는 말갈족이 거의 없어졌어요. 앞서 막 수말갈 막 발해한테 막 대립하기도 했다 그랬지. 그치? 발해가 힘이 세지니까 이제 발해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발해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자, 선왕이라는 왕 때 발해 영토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자, 이때도 연호를 씁니다. 건흥이라는 연호를 써요. 연호는 계속 쓰네요. 무왕 때 인한, 문왕 때 대흥 보력, 그리고 선왕 때 건흥. 이름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연호의 이름이. 영토가 점점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말갈족을 다 이제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영토를 늘려나갔어요. 당시 중국의 당나라가 발해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뭐? 니들이 이렇게나 발전되고 힘이 센 국가가 되었구나. 아, 우리가 너희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4글자로 바꿔볼게요. 뭐? 해동성국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융성한 국가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동쪽에 있거든요. 와, 정말 융성하고 정말 멋져. 발해 니들 최고야.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당시 발해의 최전성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언제? 선왕이라는 왕 때입니다. 영토가 너무 넓어지니까 지방제도도 정비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건 뭐 뒤에서 볼게요. 지도를.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제도를 만들기도 할 건데 요건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또 발해도 방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뭐? 잘 나갈 때 자만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예쁘잖아. 나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 발해도 이렇게 자만하다가 내분이 생기고 새로운 적이 나와요. 바로 거란이라는 새로운 적이에요. 거란이라는 어떤 이민족이 되게 커져요. 발해는 뭐 얘들 뭐 저러다가 이제 막 없어지겠지 했는데 너무 커졌어. 발해가 거란의 침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었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발전했으나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볼게요. 발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자, 앞서
이런 거 봤었거든요. 삼성육부라는 걸 잠깐 봤었거든요. 문왕이라는 왕 때 삼성육부제를 당으로부터 도입했다라는 얘기를 봤었어요. 이건 정치 조직인데요. 세 가지의 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성이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정당성이라는 국가 조직, 관청을 만든 거야. 그 이름이에요. 자, 근데 여기만 별이 막 쳐져 있죠. 뭔 소리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개의 조직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은 뭐 하는 거냐면은 야, 우리 발해가 이번에 뭐 할까? 응? 뭐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뭐 세금을 더 거둘지 아니면 공무원을 더 뽑을지 뭘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 기구가 바로 정당성이에요. 정당성이라는 기구가 사실상 권력을 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구다. 그 육부가 있어요. 육부는 뭡니까? 말 그대로 6개의 부로 끝나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그러면 니네가 직접 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무원을 더 뽑기로 했거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뽑을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뽑아와.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에요.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성의 우두머리 직책을 대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당성이 거느리고 있는 육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개인데요? 3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요.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발해가 조금 세부적으로는 국가를 이렇게 운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다른 것도 보자. 발해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거 신라에도 있지 않았나요? 신라에서도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서 막 게임만 하고 막 다른 거 막 하고 이러면은 감시하는 거 사정부라는 거 있었거든요. 발해도 있어요. 중정대라는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교육기관이거든요. 학교예요. 신라에도 있었잖아요. 신문왕이 만들었었던 거. 뭐죠?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물론 경덕왕 때 중국 이름처럼 바꿨죠. 태학감으로. 국학. 발해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이에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발해도 운영할 겁니다. 그래, 사람들을 많이 똑똑하게 만들어서 공무원으로 발해 일꾼으로 키워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관들을 둔 겁니다. 지방행정조직을 볼게요. 자, 신라 얘기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신라도 지방을 만들었죠. 지방의 여러 조직들 만들었잖아. 구주, 그 다음에 수도 기능을 보완하는 오소경, 구주와 오소경 이런 거 있었죠. 발해도 뭔가 한 거예요.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라는 거를 만듭니다. 자, 오경은 발해의 수도가 5개예요. 수도가 5개나 됩니까? 이 중에서 진짜 수도 역할하는 대표 수도 서울이 있어요. 그거는 상경이라고 해요. 이거 앞서 봤었는데 문왕에서 뭐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다 그거거든요. 자, 발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와, 발해 땅이 되게 넓다. 이게 최전성기 발해의 지도예요. 예, 선왕 때예요. 선왕 때. 선왕 전에는 상경으로 도읍을 천도하기도 했었던 거고 문왕 때. 발해의 수도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해의 지도고 이건 말이에요. 선생님. 고구려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맞아. 고구려보다도 영토가 오히려 더 넓어요. 예.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하고 발해가 최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선왕 때. 이때 지방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넓어진 영토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를 5개. 그중에 대표 수도가 상경입니다. 그리고 15부, 15개로 나누고 62개로 나누어서 세부 행정 단위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이렇게 있잖아. 경기도에서 뭐 평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부 행정 단위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죠? 발해가 행정 단위를 정비했구나. 오경 15부 62주로요. 신라는 구주 오소경.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이건 선왕 때 영토가 넓어져서 해동성국 그때요. 그리고 토착민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예,
행정 공무원 파견해서 하는 지역도 있는데 야 여기 동네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데를 촌락이라고 하고 예, 촌락의 토착민들 원래부터 그냥 그 동네에서 좀 뭔가 힘 있는 자들 알아서 통치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신라와 발해가 행정단위를 정비했다라는 것을 봤죠. 군사제도도 보자. 발해의 중앙군 10위라는 군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거 신라는 뭐였죠? 신라는요. 중앙군 구서당, 뭐 옥기 색깔로 구별했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군 10정 이런 게 있었어요. 발해는 10위라는 군사 조직을 운영하고 지방의 뭐 별도의 조직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어떤 제도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봤어요. 자, 근데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발해의 정체는 뭡니까? 뭐긴 고구려 주민들이 만들었죠. 근데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뭐? 말갈 사람들과 연합했다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발해는 고구려 계승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나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말갈 주민들, 그 다음에 또 뭐 당나라 문화 영향도 일부 받기도 했네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였다. 고구려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었죠. 그리고 지배층이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국가는 뭐야? 고구려 넘버 2. 그치? 어게인 고구려라고. 진짜요? 발해가 일본과 교류하면서 국서를 보내요. 국가 공문서를 보내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말이야, 일본아, 우리가 누구냐면은 옛날 부여 고구려 막 그거야. 고구려도 알지? 그게 나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고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 이 고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고려 말고 고구려를 뒤에서 고려라고도 칭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발해 왕이 일본 왕한테 편지를 보낼 때 나 고구려 왕이야. 나 고구려 왕이야. 고려 국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발해는 고구려 넘버 2야 라고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오, 고구려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네. 다른 것도 있어요. 자, 발해가 남긴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유물, 유적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야? 고구려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고구려 거랑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발해 도읍지 터에서 발견된 온돌이 있습니다. 온돌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죠. 그렇지? 우리 방식의 온돌이 있는데 발해가 만드는 걸 보니까 발해 유적지에 나오는 걸 보니까 옛날 고구려 방식이야. 우리가 만들던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면 고구려 출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만들겠죠. 그죠? 또 발해가 남긴 문화유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발해 석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발해의 석등이 이렇게 생기고 발해의 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뭔가 선이 굵고 길쭉하고 되게 뚜렷한 느낌이 드는데 고구려의 강인한 정신 이런 느낌과 비슷한데? 라고 해석을 해요. 고구려의 문화유산과 생김새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왜?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앞서 여러분들 문왕 맞죠? 당의 문물을 수용했었다. 그 문왕의 유명한 딸이 둘이 있어요. 둘째 딸 정혜가 있고요. 넷째 딸 정효가 있어요. 공주들이거든, 딸이니까.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혜공주의 무덤이 지금 있어요. 정효공주도 물론 있습니다. 자, 정혜공주 무덤이 고구려 무덤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무덤 안에 방이 있고 거기 천장이 있는데 모주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덤에. 여기 관 있고. 근데 여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밑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서리가 줄어드는 이런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모주림 천장 구조인데 이게 고구려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 스타일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다른 것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불병좌상. 이게 뭡니까? 이불? 네. 이불이 그 이불 덮는 이불이 아니고 숫자 2예요. 불은 부처예요. 투 부따스. 병좌는 나란히 앉아있다라는 거거든요. 투 부따스 더블 시다운이야 이거는. 예. 이불병좌상이라는 어떤 불상이 있는데 이게 고구려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똑같아. 왜?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바랬건데. 수막새는 기와장 이런 거거든. 근데 그 무늬를 보니까 고구려에서 만들던 무늬랑 거의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발에는 고구려 넘버 2다. 그 얘기야. 그죠?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 그리고 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발의 내용을 봤습니다. 이 통일신라가 이후에 어떻게 혼란해지는가 그리고 멸망하는가 관련된 내용은 요 다음 강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통일 그리고 안정기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발해와 관련한 내용들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에 지금 탑이 떡하니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볼까요? 어디가 떴나요? 좋아요 74개. 많이 받았어요. 가문사지, 가문사. 자, 가문사는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 왕이 건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아들 신문왕이 완성했대요. 그럼 이 왕은 신문왕은 아니에요. 아들 신문왕. 그러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 왕이다. 누구지요? 문무왕입니다. 자, 삼국통일 관련해서 백제를 멸망시켰었던 김춘추, 무열왕이지요. 태종 무열왕. 그리고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당전쟁, 삼국통일의 달성, 그 대업은 문무왕 때입니다. 이때 완성하지요. 이후에 신문왕으로 이어지지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왕권은 아주 강력해질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왕은 신문왕의 아버지인 문무왕입니다. 삼국통일을 달성했었던 문무왕의 업적을 골라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왕 얘기가 오답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런가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는 한참 이전 울릉도 일대인데요.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 신라 연호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법흥왕 때 건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국사 최초의 연호는 뭡니까?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가 있었죠. 신라에는 법흥왕 시기 때 건원, 진흥왕 시기 때 개국이라는 연호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법흥왕 때 예리구나.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네요. 뭐요? 이게 바로 신문왕 때예요. 신문왕 때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신문왕의 정책을 봤었죠. 아, 신문왕은 아니고 그 아버지인 문무왕을 고르는 거니까 아주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4번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자, 신라의 역사서 국사는 진흥왕 시기 때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고 이후에 삼국통일에 그 기반으로 작용했었던 진흥왕 때. 그때 역사서 국사. 삼국의 역사서, 고구려는 신집, 백제는 서기, 신라는 국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배운 거는 신라 진흥왕 때 국사, 그 다음에 백제 근초고왕 때 서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4번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한 가만히 있자.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으니 영토가 확장돼서 지방에서 까부는 애들 일단 잡아놔야죠. 그리고 신문왕 때 이제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신문왕 때 지방행정제도는 구주 오소경이 될 거거든. 지방행정. 문무왕 때는 외사정을 파견하여 일단 집안단속 그리고 확실한 지방행정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단계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5번이 문무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뤘구나. 다음 문제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뭐가 들어갈까? 땡땡왕. 이왕으로 웹툰을 기획한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획을 한번 보죠. 자, 1화 보니까요. 진골귀족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다.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여 이를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지요. 그래요. 약간 무슨 뭐 영웅담과 관련한 웹툰? 약간 좀 스릴러로 기획해볼까? 어쨌든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학을 설치하기도 하네요. 교육기관을 두어서 인재를 키우겠다. 유학교육기관. 구주를 정비했다. 이거 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전국을 구주 그리고 오소경 체제를 갖추었다. 지방행정을 이렇게 완성시킨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문무왕 때 외사정을 파견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후에 완성됐다. 이 왕 누굽니까? 신문왕이지요. 신문왕 때 강력한 왕권을 정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 있구나.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 신문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노급은 귀족들은 좋고 왕은 뺏고 싶은 거예요. 귀족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게 노급이고 줄인 게 관료전이에요. 그러면 노급 귀족들한테 많이 주는 거 없애고 관료전 조금 주는 거 시행했으니까 아하, 귀족의 권력은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겠구나. 그래요. 신문왕 시기 때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마립간, 뇌물마립간. 기억나십니까? 마립간. 신라의 왕호는 처음에는 거서간이었다가 차차웅,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사금, 박석김이 교대로 하다가 야, 내가 독점하겠다. 징기즈 칸처럼 마립칸, 마립간. 그래요. 마립간은 박석김 신라가 왕위를 교대로 하다가 아니야, 이제 김씨가 짱 먹을 거야. 이게 뇌물 마립간 시기 때 있었던 일이었었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지증왕 때는 중국 애들처럼 왕으로 불리자. 뇌물 마립간입니다. 3번에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앞서도 봤는데요. 지증왕 때 있었던 신라의 정복사업입니다. 4번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해다. 화랑도 청소년 조직 이를 국가 인재 양성 센터로 공식화시켰었던 거는 진흥왕 때입니다. 예,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를 마련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 그리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됐었지요. 2차돈 하얀피, 예, 목을 쳤더니 하얀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했구나. 바로 법흥왕 때 불법을 흥하게 하자. 불교, 예, 법흥왕은 이전 통일 이전 왕이다. 그래서
뇌물마리간 법흥왕, 뇌물마리간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요 순서긴 한데 요건 다 삼국통일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신라, 지금 신문왕, 통일신라 시기 때 대표적인 왕권 강화의 왕입니다. 3번, 밑줄 그은 왕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좀 빈도는 떨어지는 왕입니다. 자, 왕 10년 대상 대성이 불국사를 처음 창건하였다. 이 왕 때요,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어라? 노급이 부활되었네. 그 전에 노급을 폐지했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켰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귀족들 좋은 거고 왕한테는 좋지 않은 건데 이거 왜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권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고 왕권은 약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라의 주요 왕, 통일 이후의 주요 왕으로서 여러분 앞서 봤었던 무열왕,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문무왕, 삼국 통일을 달성했지요.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 봤었던 가장 중요한 왕, 신문왕, 강력한 왕권을 정비했었던 왕이다. 그리고 이런 왕들이 쭉 이어가다가 해공왕 때 왕이 피살되면서 무열왕 후손들의 왕위 독점, 안정적인 왕권 체제는 무너지게 된 건데 신라의 왕권이 통일을 거치면서 쭉 강화되다가 신문왕 때 정점을 찍다가 이제 약화될 거거든요. 그 약화되는 왕 시작 부분에 경덕왕이 있습니다. 자, 경덕왕 때부터 약화됐었던 것은 노급을 부활시켰다. 귀족들 좋으라고 하는 거네. 왕은 뭔가를 내어주더니 결국에는 왕이 피살되는 사태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는 왕위 쟁탈전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 단원에서 소개될 거예요. 어쨌든 이 경덕왕 때는 문화적 업적이 나름 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거 2개 아니에요? 이 2개가 다 경덕왕 때 있었던 업적입니다. 그러면 이 왕 때 어떻게 하다가 왕권이 약화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한데요. 경덕왕 때는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국식의 제도, 문물들을 적극 수용하던 시기예요. 그게 잘 안 됐나 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물 먹자.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 지방행정구역, 지방의 명칭 중에서 주로 끝나는 거 이런 거 많아요. 광주, 이런 것들 중국에서 온 지명이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게 경덕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식으로 뭔가 명칭을 바꾸자. 국학을 태학감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이거 다 중국식으로 바꾸자. 이른바 한화정책, 중국화정책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 요 2가지가 맞는 정답. 경덕왕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기역의 독서산포가 실시해서 관리를 채용하였다. 자, 이는 뒤에서 나오는데요. 요 이후 시기 신라가 혼란해지는 그 시작 부분에 있는 원성왕이라는 왕 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독서산품과는 독서 능력에 따라서 관리들을 이제 1호 평가해서 직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여 봉덕사에 안치하였다.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서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공왕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조금 짜잘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니은과 리을 요 2가지가 되겠어요. 4번 보겠습니다.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행정구역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강주, 양주, 부주 주가 있네요. 9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수도 금성을 비롯해서 5개의 작은 수도가 있네요. 자, 요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9개의 주, 그 다음에 5개의 소경,
구주와 오소경의 지방행정체제는 언제 정비했다 그랬냐? 요거 신문왕 때 정비했다 라고 봤었죠. 신문왕의 업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요. 자, 국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야? 신라지. 그지? 신라에 대해서 옳은 거 올라보자. 기억에 구서당 십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하였다. 중앙군 구서당. 그 다음에 십정은 지방군. 중앙군과 지방군을 이렇게 정비했다. 통일신라입니다. 신문왕 때요. 그래서 신라 얘기 맞습니다. 니은에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욕살, 철역은지. 예, 여러분 앞서 문제풀이에서 요 두 가지 좀 많이 봤을 건데요. 특히나 욕살. 욕살이든 철역은지든 지방관의 직책인데 요거는 고구려 지방관의 직책입니다. 고구려가 왠지 욕하면서 정벌 할 것 같이 생겼죠. 욕살. 되게 상수리제도. 상수리제도는 지방 세력을 인질로 잡아둔 신라의 지방 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맞네요. 기역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리을은요. 북계가 뭡니까? 이거 뒤에 고려 지방행정에서 등장할 겁니다. 북계와 양계의 북계와 동계의 양계, 오도와 양계라는 아직은 안 배웠으나 고려의 지방행정 양계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신라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신문왕의 업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있지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골라보자. 이거 언제일까요? 자, 개원 20년 모르겠어요. 발해가 나왔구나, 발해. 발해 문제를 지금 소개하고 있겠다. 등주를 습격했대요. 등주가 이거 덩저우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모르면 넘어가세요. 누구를 살해했대? 황제께서 노했대. 군사를 징발했다. 토벌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신라와 연합했습니다. 신라와 당의 군대가 발해를 공격했나 봅니다. 그래서 당이 발해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자, 발해 왕, 알아야 되는 왕 중에 세운 대조영, 발해를 세운 대조영 고왕, 그 다음에 무력정벌 무왕, 그리고 문물교류 문왕, 전성기 선왕, 그 중에 무력 대립 무왕이지요. 무왕 때에는 장문휴를 파견하여 당나라와 군사적으로 맞서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구나. 자, 그러면 무왕 때네요. 무왕이 즉위하고 문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네. 무왕 시기니까 나겠지요. 그래, 무왕 때 정벌이고 장문휴라는 이름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해 내용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만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 자, 발해의 왕인데요. 일단 쉬운 단서부터 보자면 대흥이라는 연호가 있어요. 발해의 연호로서 무왕 때에는 인한, 문왕 때에는 대흥,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잘 안 외워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억하세요. 예, 문왕이에요. 그리고 문왕의 유명한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문왕에 정혜공주가 있고요. 딸입니다. 정효공주가 있어요. 이 둘의 무덤이 현재 남아있단 말이지. 정효공주 딸이니까 문왕이구나. 됐지요? 예, 그러면 문왕의 업적 고르면 되는데 당나라와 교류했구나예요. 싸운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답이 나와버렸네.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예. 발해 문왕 때에는 도읍지를 천도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중경에서 상경으로 그 다음에 동경으로도 천도를 할 건데요. 이분은 취미가 도읍지 천도예요. 예. 상경 천도가 대표적인 업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와 친밀하게 교류하고 신라와도 교류했구나. 문왕 때에는 문화, 문물, 교류. 나머지 볼게요. 1번.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자,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가 팽창하는 시기 때 북연이라는 어떤 국가를 고구려의 손아귀로 세력권으로 넣었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얘기인데 예, 몰라도 된다. 이번에 지린산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라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거 고왕이지요. 3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왜를 격퇴? 발해가 신라의 군대 파견? 그럼 신라를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없어요. 요 얘기는 신라 뇌물마리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신라의 원군을 파견했었던 그 내용 있잖아. 예.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그래서 신라 뇌물마리간 시기가 겹친다라고 봤었지요. 5번에 오경 15부 62주 발해의 지방행정체제 제도인데요. 이는 발해 전성기 선왕 때 넓어진 영토를 감당이 안 되니 제도를 정비해서 이를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 전성기 선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문왕 시기 때 있었던 도읍지 천도. 무왕인지 문왕인지 선왕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국가, 자, 어느 국가일까? 정해공주 무덤. 문왕의 딸 정해공주와 정효공주가 있었다라고 봤었거든. 요 두 공주의 무덤이 중국 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국가는 당연히 국가 물어봤으니까 발해겠죠. 자, 발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서경을 북진정책의 기지로 삼았다. 서경 북진정책, 서경은 평양인데요. 요거는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소개가 될 겁니다. 뒤에 나와요. 2번,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자, 발해 복습해보자. 발해는 통치체제 기반으로서 삼성과 육부,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정치 조직으로 삼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에는 세 가지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정당성이다.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요. 정당성이 육부를 거느립니다. 충인의 지예신의 육부를 거느리지요. 요게 발해의 중앙행정 시스템이야. 그리고 정당성의 우두머리 장관 대내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발해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정당성 중심의 운영, 삼성과 육부 얘기입니다. 정답이죠. 3번,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요거 앞서도 봤었는데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 시기 때 한국사 최초의 연호, 영락. 신라에도 연호가 있었는데요. 신라의 연호로서 법흥왕 때 건원, 진흥왕 때 개국. 발해의 연호 중요하게 두 개 봤는데 무왕 때 인한, 그리고 문왕 때 대흥, 이렇게 있었지요. 4번의 구서당 십정, 앞서도 봤네요.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 군사조직, 통일신라, 신문왕 때 정비된 군사조직. 5번에 독서삼품과를 시행했다. 이건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원성왕이라는 왕 때. 이것도 어찌됐건 신라 얘기입니다. 8번 문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신이 삼가, 가의 원류를 살펴보건대. 여기 이거 쓴 사람이 가라는 나라를 내가 한번 파헤쳐 보겠다라는 거야.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에 본디 이름도 없는 조그만 부락에 불과했다. 뭐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람들, 여기에 지금 대조영이 나옵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도주하여 차지하고 비로소 진국이라고 칭했습니다. 대조영이 진국을 세운 나라가 가입니다. 고구려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요. 처음에 진국이었다가 요게 발해로 바뀌는 거고, 자, 이는 대조영, 즉 고왕이 세웠었던 발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발해구나. 대조영과 진국을 바탕으로 이게 발해다라는 사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치원이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최치원은 신라 사람으로 뒤에 나와요. 신라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북국으로 표현했대. 그러면 신라보다 북쪽에 있는 발해겠다. 지도상. 남북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발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정사회에서 나라의 중대선을 결정하였다. 백제예요. 삼국의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정사암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다 귀족회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발해는 국가 중대사를 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라고 봤었어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했다. 삼성 중에 정당성이지요. 2번,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 이거 많이 나오네. 계속 나오네. 욕살. 고구려의 지방관입니다. 3번의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요, 고려 시대의 회의기구입니다. 4번의 서적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원을 두었다. 발해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문적원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보기에 나오는데 외웁니까 맙니까? 자,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를 제낄 수 있으면 됩니다. 5번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일상생활 등등 제한. 골품제, 신라의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런 것도 있구나 발해에 앞서 이론에서 나온 거긴 한데요. 나머지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고르는 데는 속어법으로 접근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8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